매일 아침 시리얼 하나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시리얼이 오히려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포장지에 쓰인 영양 강화, 식이섬유 풍부 같은 문구를 믿고 매일 드시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리얼이 혈당과 당뇨에 어떤 영향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요약, 시리얼에 숨겨진 당뇨 함정, 시리얼과 당뇨 위험의 연관성, 성분표 보는 법과 건강하게 먹는 방법, 4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식사 팁. 간편하고 빠른 아침 식사를 위해 시리얼을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유만 부으면 한 끼가 완성되고 과일이나 견과류를 더하면 영양도 챙길 수 있으니 특히 바쁜 아침이나 입맛 없을 때 자주 찾게 되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시리얼은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식품입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첨가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과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마다 먹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리얼은 정말 당뇨에 해로운 걸까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시리얼은 왜 문제일까? 시리얼은 원래 곡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강화된 제품도 많고 아침 대용식으로도 매우 간편하죠. 하지만 오늘날 판매되는 대부분의 시리얼은 정제 곡물로 제조되며 맛과 향을 더하기 위해 설탕, 꿀, 시럽, 과일 농축액 등의 첨가당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2023년 12월 30년 만에 건강식품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면서 첨가당이 많은 시리얼과 요거트, 에너지바 등을 건강식품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 건강식이라는 포장만 믿고 섭취하는 식품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당이 좀 많다 하더라도 시리얼 한 그릇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리얼 1회 제공량인 약 30g에는 평균 7에서 11g의 당이 들어있으며 초콜릿 맛이나 과일 향이 첨가된 제품은 12g을 넘기도 합니다. 만약 아침뿐 아니라 간식, 야식으로도 시리얼을 즐긴다면 하루 섭취 당류가 20g 이상으로 훌쩍 올라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기준 하루 첨가당 섭취를 총 열량의 5% 이내, 즉 약 2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역시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 기준 하루 약 65g, 여성은 50g 이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우유나 요거트를 곁들인 시리얼을 하루 두세 번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리얼 자체에는 열량과 당류가 높고 여기에 들어가는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에도 당이 추가되면 WHO 기준치를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의 문제는 단순한 당 섭취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주 당류에 노출되면 단맛에 익숙해져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고 포만감이 빨리 사라져 간식 섭취량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시리얼 한 그릇쯤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루 한 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당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한 경우에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 시리얼에서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대부분의 시리얼은 통곡물이 아닌 껍질과 식이섬유를 제거한 정제 곡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정제 곡물은 체내에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의 급상승은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후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지면서 공복감과 피로감을 유발하게 되죠. 아침에 시리얼 한 그릇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했다고 해도 2에서 3시간이 지나면 금방 허기가 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시리얼을 먹은 날은 유독 점심에 더 배가 고픈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바로 혈당 반응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고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시 음식을 찾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점심 식사량이 많아지거나 식사 전 간식을 먹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마이애미 대학교 당뇨병 연구소의 임상영양사 메디슨 살린거는 정제 곡물 위주의 식단은 포만감을 유지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제2형 당뇨병이나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처럼 대사 기능이 점차 둔해지는 연령대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반응이 더 예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의 영향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단은 체중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의 잦은 변동은 단순히 식욕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체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별로 먹지 않았는데 살이 찌는 것 같다 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원인이 단순한 섭취량보다도 탄수화물의 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침 시리얼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칼로리나 비타민 함량보다 정제 탄수화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식이섬유 함량은 충분한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전국 홀그레인이나 통곡물 50% 이상 등의 문구가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고 영양성분표에서 식이섬유가 1회 제공량당 최소 4g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건강해 보이는 시리얼의 함정. 시리얼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지방, 비타민 강화, 식이섬유함유라는 포장 문구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요소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식이섬유 강화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라도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첨가된 이눌린이나 변성섬유가 주성분이고 그만큼 설탕이 다량 포함된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과일맛, 견과류 함유라는 문구만 믿고 선택하면 실은 극소량의 성분만 들어있거나 설탕이나 시럽으로 맛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시리얼 포장에 적힌 건강 문구는 신뢰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문구들은 일부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일 뿐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강화라고 해도 이는 합성 첨가물로 비타민을 추가한 것일 뿐이며 당류가 과도한 경우라면 전반적인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리얼을 고를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1회 제공량 약 30g당 당류가 8g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전국 홀그레인 또는 통곡물 50% 이상이라는 문구가 앞면에 아닌 성분표 상단에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셋째, 성분표의 앞부분에 설탕, 액상과당, 시럽, 농축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제품은 첨가당이 주된 성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과일맛, 초콜릿맛, 견과류 맛 등의 맛 표현이 있는 제품은 실제 원재료보다는 향료와 감미료로 맛을 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리얼을 끼니 대용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식단 안에서 어떤 성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시리얼 자체로는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을 함께 곁들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리얼이라 하더라도 단백질이 거의 없다면 혈당 반응을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얼을 드실 땐 삶은 달걀, 견과류, 두유, 플레인 요거트 등을 함께 섭취하시면 혈당 상승을 막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식이섬유도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시리얼을 고를 때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문구는 많은 소비자에게 안심 요소처럼 느껴지죠.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유지해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리얼은 기능성 마케팅을 위해 이눌린, 치커리 섬유, 옥수수 섬유 등의 첨가물을 통해 식이섬유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식이섬유는 갑작스럽게 다량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 소화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시리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피하는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섭취량과 개인의 소화 능력입니다.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식이섬유가 1회 제공량당 5g 내외인 제품부터 시작해보고 섭취 후 불편한 증상이 없을 경우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또한 자연식품에서 유래한 식이섬유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분표에서 현미, 귀리, 보리, 통밀, 해조류 등이 주원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자연적인 식이섬유가 포함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눌린, 치커리 뿌리 추출물, 셀룰로스 등이 상단에 있다면 기능성 첨가물로 강화된 제품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적절히 섭취하면 혈당 관리와 대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의식적으로 높은 함량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식이섬유 섭취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건강하게 시리얼을 먹는 방법. 그렇다면 시리얼을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리얼도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충분히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통곡물 기반 시리얼 선택. 포장 전면에 통곡물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제 곡물이 먼저 나와 있다면 실제로는 통곡물 함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당류 8g 이하 제품 고르기. 시리얼 한 끼에 들어있는 당류는 5에서 8g 이내가 이상적입니다. 설탕, 시럽, 과일 농축액이 앞쪽에 적힌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기. 시리얼만으로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삶은 달걀, 닭가슴살, 저염 견과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급등을 완화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우유 선택도 중요.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나 무가당 두유를 사용하면 열량과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 대신 채소나 샐러드 곁들이기. 시리얼에 바나나, 건과일 등을 추가하는 경우 당 함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드레싱 없는 샐러드나 오이, 당근처럼 저당 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과일도 함께 먹으면 안 되나요? 과일 자체는 건강한 식품이지만
시리얼에는 이미 기본적인 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이 많은 과일을 추가로 곁들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블루베리, 키위, 자몽처럼 당함량이 낮은 과일을 소량 추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총당 섭취량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속도와 환경입니다. 바쁜 아침에 허겁지겁 먹기보다는 천천히 씹어 먹고 식후에 가벼운 움직임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및 실천법. 시리얼은 간편하고 익숙한 식품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당류와 정제 탄수화물의 함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는 작은 식습관 하나가 장기적인 건강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리얼 고를 때 성분표 먼저 보기. 당류 8g 이하, 통곡물 중심 제품 선택. 단백질 채소와 함께 식사로 구성. 하루 섭취량 제한 간식처럼 먹지 않기. 당뇨 전 단계라면 시리얼 섭취 자체를 줄이기. 건강을 위한 선택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리얼 드시면서 느끼셨던 변화나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